LA 레이커스와의 2000년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7차전. 석연찮은 판정 속에 거짓말 같은 역전패를 당하며 20세기를 마감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는 21세기에 접어들자 말 그대로 최악의 시기를 보냅니다. 성적 하락뿐만 아니라 라시드 월러스, 본지 웰스, 잭 랜돌프, 루벤 피터슨 등 포틀랜드 선수들은 각종 범죄와 불법 행위로 스포츠면보다 사회면에서 더 자주 만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그들은 NBA 팬들로부터 제일 블레이저스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듣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로즈 가든 아레나가 파산 직전 상태에까지 이르면서 성적과 구단 이미지, 재정 모두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포틀랜드에게는 반전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케빈 프리차드였습니다. 2005년 임시 감독직을 맡아 5승 22패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구단은 샌안토니오 시절 보여주었던 프리차드의 뛰어난 선수 보는 안목을 높이사 스카우팅 파트 총괄 역할을 맡겼고, 그는 다가온 2006년 드래프트에서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직전 시즌 21승 61패를 기록, 서부 최하위를 찍었음에도 드래프트 로터리 추첨 결과 4번 픽이라는 다소 어정쩡한 순번을 받게 된 포틀랜드. 하지만 지금부터 설계자 프리차드가 계획한 큰 그림이 펼쳐집니다. 드래프트 당일 포틀랜드는 전체 4순위로 루이지애나 주립대 출신 포워드 타이러스 토마스를 지명했는데, 물론 토마스가 폭발적인 운동 능력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미 포틀랜드는 비슷한 유형의 선수들이 많았기에 그들의 선택에는 탄식이 흘러나왔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포틀랜드 팬들의 탄식은 감탄으로 뒤바뀝니다. 훌륭한 피지컬과 무브먼트, 스피드를 고루 갖춰 득점감으로 평가받고 있던 텍사스 대학 출신 빅맨 라마커스 알드리지를 내심 원하고 있었던 프리차드는 이번 픽에 시카고 불스가 그를 지명하자 알드리지와 함께 막판까지 시카고가 고심하던 선수인 토마스를 지명함으로써 그들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올 수 있었고, 포틀랜드가 빅토르 크리아파까지 더해 트레이드를 제안하자 NCAA 토너먼트에서 펼쳐진 맞대결에서 알드리지를 압도하는 활약을 펼친 토마스를 내심 인상 깊게 본 시카고가 딜을 수락하면서 라마커스 알드리지를 로즈 가든으로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프랜차이즈 드래프트 역사상 최악의 순간으로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1984년 드래프트에 대한 복수를 시카고에게 22년 만에 작게나마 성공한 포틀랜드. 하지만 프리차드에게는 아직 한 발이 더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로터리 픽이 없었던 포틀랜드는 세바스찬 헬페어와 테오 레틀리프를 활용해 보스턴 셀틱스가 전체 7순위로 선택한 랜디 호이를 데려오는데, 그들의 진정한 목표는 호이가 아닌 워싱턴 대학 출신 가드 브랜든 로이였습니다. 뛰어난 볼 핸들링과 높은 농구 지능을 바탕으로 PAC-10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며 대학 최고의 완성형 가드로 불리었던 로이는 정통 슈팅 가드를 원했던 포틀랜드에게 있어 최적의 매물이었고, 프리차드는 호이를 이용해 전체 6순위로 로이를 지명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에게 접근, 트레이드를 통해 브랜든 로이까지 데려오는 데 성공합니다. 이렇게 프리차드의 치밀한 전략을 통해 포틀랜드는 라마커스 알드리지와 브랜든 로이라는 팀의 내외곽을 책임질 미래 자원을 동시에 품는 데 성공했고, 두 선수는 팬들이 바라던 모습 그대로를 코트에서 증명해냅니다. 비록 대학 시절부터 계속되던 무릎 부상으로 인해 빠르게 추락하고 말았지만 브랜든 로이는 루키 시즌 신인왕을 차지한 데 이어 공수 양면에서 뛰어난 퍼포먼스를 펼치며 데뷔 3년 만에 코비 브라이언트, 드웨인 웨이드에 이은 엘리트 슈팅가드 레벨로 올라섰고, 라마커스 알드리지 역시 2015년 팀을 떠날 때까지 9시즌 동안 활약하며 평균 20득점, 10리바운드를 책임질 수 있는 리그 대표 빅맨으로 성장. 특히 포틀랜드 리빌딩 핵심 3인방으로 여겨졌던 브랜든 로이, 그렉 오든이 부상으로 무너진 상황 속에서 홀로 포틀랜드의 에이스로서 팀을 지탱해냈습니다. 결과적으로 2006년 드래프트에서 프리차드의 설계하에 행해진 두 번의 결정은 수렁에 빠져있던 포틀랜드를 구원한 최고의 선택이 되었고, 2012년 클라이드 드렉슬러와 함께
프랜차이즈 역대 최고로 평가받는 선수가 등장하기 전까지의 과도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06-07) 시즌 평균 26.4득점을 올리며 커리어 하이 시즌을 완성한 리그 최고의 3점 슈터 레이 알렌. 그의 눈부신 활약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소속팀 시애틀 슈퍼소닉스의 성적은 신통치 않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덕분에 시애틀은 대학 무대 최고 센터 그렉 오든과 괴물같은 득점력으로 NCAA 무대를 평정한 케빈 듀란트가 참가하는 2007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의 행운을 얻게 됩니다. 둘 중 누구를 뽑더라도 향후 팀의 10년을 책임질 수 있는 제목임이 분명했기에 로터리 추첨 결과에 크게 고무된 상태였던 시애틀에게 조용히 접근한 구단이 있었으니 그들은 바로 보스턴 셀틱스였습니다. 역대 최다 우승팀이라는 영예를 뒤로한 채 리그 최악체로 전락한 보스턴의 데니 에인지 부사장은 2007년 여름 단장까지 겸임하게 되면서 선수 선발의 전권을 얻게 되었는데 24승 58패의 성적으로 동부 최하위를 기록했음에도 2007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5번 픽에 애매한 권리를 갖게 되자 그는 드래프트 지명권을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닌 윈 나우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를 결정합니다. 자신들의 고민 중 하나인 백코트 라인을 단번에 해결해줄 적임자로 시애틀에서 중년가장 노릇을 하고 있던 레이 알렌을 점찍은 보스턴 셀틱스는 시애틀에게 딜런테 웨스트, 월리 저비악과 함께 드래프트 지명권이 포함된 트레이드를 제안했고 전체 2순위로 케빈 듀란트를 손에 넣으며 팀의 간판 스타 레이 알렌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확보한 시애틀 역시 리빌딩 노선을 고려하고 있었던 터라 보스턴의 제안을 수락. 듀란트와 함께 팀의 재건을 이끌어줄 선수로 조지타운 대학 출신 포워드 제프 그린을 전체 5순위로 뽑아줄 것을 요청하며 두 구단의 트레이드는 마침내 성사됩니다. 이로써 1996년 드래프트에서 전체 5순위로 미네소타 팀버 울브스에 지명된 뒤 곧바로 트레이드되어 미러키 벅스에서 NBA 커리어를 시작한 레이 알렌은 또 한 번의 드래프트 데이 트레이드의 당사자가 되는 운명을 맞으며 보스턴으로 이적하게 되었고 이 같은 레이 알렌과 보스턴의 운명적인 만남은 이후 모두가 알고 있듯이 최고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기존의 폴 피어스 그리고 이후 합류한 케빈 가넷과 함께 현대농구 슈퍼팀의 시초로 불리는 빅3를 구축한 레이 알렌은 과거 미러키와 시애틀에서 보여주던 내 외곽을 가리지 않는 스코어러이자 팀의 독보적인 1옵션 위치를 내려놓은 채 슈터로서의 역할에만 집중하는 롤의 감소를 받아들이면서도 변함없는 득점력과 함께 여러 번의 결정적인 클러치 퍼포먼스를 과시했고 이 같은 레이 알렌의 헌신을 바탕으로 보스턴 셀틱스는 2008년 파이널에서 LA 레이커스를 격파하고 22년 만에 파이널 우승을 차지 리그 최강자의 자리를 다시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케빈 듀란트와 함께 시애틀 재건을 이끌 자원으로 평가받았던 제프 그린은 탁월한 운동 능력을 자랑하며 올루키 퍼스트 팀에 입성하는 등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러셀 웨스트브룩, 제임스 하든 등이 차례로 합류하면서 팀의 중심에서 밀려났고 결국 그는 10-11시즌 도중 트레이드되며 짧은 인연을 끝맺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도 현역으로 활약 중인 리그의 대표적인 장수 선수로 남아있는 그린이지만 레이 알렌을 보내면서까지 데려온 선수로서 그가 시애틀,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보여준 활약에는 분명 아쉬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인한 멘탈과 경이로운 피지컬, 긴 윙스팬과 넓은 수비 범위를 높이 평가했지만 NBA 스카우터들은 아쉬운 공격력을 지적하며 2011년 드래프트를 앞두고 한 선수에 대한 지명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샌디에이고 주립대학 출신 포워드 카와이 레너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훌륭한 디펜스 능력과 성실함을 높이 평가한 샌안토니오는 레너드를 탐내고 있었고 당시 로터리픽 지명권이 없었던 그들은 15번 픽을 갖고 있던 인디애나 페이서스에게 트레이드를 제안합니다. 조건은 카와이 레너드를 지명해주는 대신에 팀의 주요 식스맨이었던 조지 힐을 내주는 것. 토니 파크와 마누 지노빌리의 백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던
당시 그렉 포포비치 감독이 매우 아꼈던 선수를 로터리픽의 끝자락에 해당하는 선수와 트레이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많은 위험이 따르는 선택이었는데요. 포포비치 감독 역시 훗날 카와이 레너드를 데려오는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었다면서 최근 20년 동안 한 가장 힘든 결정이자 모험수라고 밝혔을 만큼 해당 트레이드에 대해 대부분 우려 섞인 시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레너드의 가능성을 알아본 프런트의 끈질긴 설득 끝에 그는 샌안토니오 스퍼스의 유니폼을 입을 수 있었고, 데뷔와 동시에 파커와 지노빌리의 백업 가드 정도로 생각했다는 리그 최고 명장의 판단을 완벽한 오판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첫 시즌부터 노쇠화된 샌안토니오 라인업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 올루키 퍼스트팀에 선정된 카와이 레너드는 이후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한 개인 기량에 샌안토니오 특유의 시스템 농구까지 익히며 성장을 거듭합니다. 특히 데뷔 때부터 인정받았던 극강의 수비력을 코트에서 증명한 그는 221cm에 달하는 긴 윙스팬을 통한 스틸과 블록, 압박 수비뿐만 아니라 뛰어난 수비 이해도를 통해 단순히 상대팀의 에이스를 넘어 리그 최고의 플레이어들조차 곤혹스럽게 만들며 NBA 역사상 최고의 스몰 포워드 수비수로 평가받게 되는데요. 또한 수비 못지않게 공격에서도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줬는데, 아이솔레이션과 포스트업을 통한 1대1 플레이에 수준급의 미드레인지 점퍼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그는 시즌이 거듭될수록 득점력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며 말 그대로 공수겸장이라는 단어를 상징하는 선수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레너드는 2014년 파이널에서 자신의 커리어 최고의 하이라이트를 만들어내는데요. 당시 르브론 제임스, 드웨인 웨이드, 크리스 보시로 이어지는 빅3를 앞세워 3핏에 도전하던 마이애미 히트를 상대로 파이널에 나선 그는 더블팀이 아니면 막을 수 없다고 불렸던 리그 최고 선수 르브론 제임스를 극강의 수비력을 바탕으로 완벽하게 봉쇄했을 뿐만 아니라 시리즈의 분수령이었던 3차전부터 매경기 20득점 이상씩을 올리는 정상급의 공격력까지 과시, 현 시점 기준 샌안토니오의 마지막 파이널 우승을 이끈과 동시에 만 22세의 나이로 역대 세 번째 최연소 파이널 MVP에 등극합니다. 그렇게 포포비치 감독에게 있어 최근 20년 동안 저지른 가장 큰 모험이었던 선수는 리그 최고의 공수겸장이 되었고, 현재까지 샌안토니오의 마지막 우승을 이끈 파이널 MVP로 남아있습니다. 2018년 드래프트는 21세기 드래프트 역사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대업급 유망주들이 대거 참가했던 만큼 드래프트에 참가하는 각 구단들 역시 치열한 전략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3번 픽을 갖고 있던 애틀란타 호크스와 5번 픽을 보유하고 있던 댈러스 매버릭스는 2명의 가드 유망주를 두고 엄청난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댈러스는 훌륭한 파워와 밸런스를 바탕으로 뛰어난 경기 운영 능력과 스킬까지 갖춘 완성형 선수로 평가받으며 2017년 유로 바스켓에서 슬로베니아를 사상 첫 우승으로 이끈 99년생 천재 가드 루카 돈치치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5순위였기에 자신들이 돈치치를 얻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1번 픽이 확실했던 디안드레 에이튼과 2순위가 유력했던 마빈 베글리를 각각 피닉스와 세크라멘토가 지명할 것이 유력했기에 댈러스는 전체 3순위의 애틀란타에게 접근, 트레이드를 제안합니다. 돈치치를 뽑아주면 본인들이 지명할 전체 5순위 선수와 다음 연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까지 함께 내준다는 것. 애틀란타는 당시 제2의 스테판 커리라는 수식어까지 들으며 NCAA 디비전 1 역사상 최초로 단일 시즌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섞은 대학 무대를 지배한 오클라호마 시티 대학 출신 가드 트레이 영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단순히 트레이 영을 뽑는 것보다는 댈러스의 제안을 받아들여 트레이 영과 2019년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까지 함께 받는 것이 이득인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4순위의 멤피스 그리즐리스가 트레이 영을 픽하면 모든 계획이 무산되기에 고민하고 있던 애틀란타는 멤피스가 자렌 잭슨 주니어를 뽑을 거라는 정보를 확인한 뒤 제안을 마침내 받아들입니다. 결국 양 구단이 합의한 대로 3순위로 지명된 돈치치는 댈러스로, 5순위로 지명된 트레이 영은 애틀란타의 유니폼을 입게 되며 뒤바뀐 운명 속에서 두 선수는 NBA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루키 시즌부터 신인답지 않은 노련한 플레이로 평균 21.2득점, 7.8리바운드, 6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이견이 없는 신인왕을 수상한 돈치치는 이후 실패를 모르는 루카 매직을 매 시즌 선보였는데, 수비를 제외하고 현대 농구에서 포인트 가드가 갖추어야 할 모든 능력을 보유한 그는 이 같은 다양한 장점을 십분 발휘하며 댈러스의 독보적인 1옵션이자 정상급 레벨로 올라섰고, 2년차 시즌부터 6년차 시즌이었던 23-24 시즌까지 무려 5년 연속 올 NBA 퍼스트 팀에 선정, 현존 리그 최고 가드로서 공인받게 됩니다. 특히 지난 시즌 평균 33.9득점 기록으로 득점왕 등극과 함께 결정적인 클러치 퍼포먼스로 노비츠키 시대 이후 댈러스를 13년 만에 파이널 무대까지 이끌며 요키치와 더불어 리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선수로 등극한 그는 댈러스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 선수를 향한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애틀란타에서 데뷔와 함께 팀의 1옵션은 물론 리그에서 가장 핫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른 트레이 영은 특출난 볼 핸들링, 패싱 능력과 같은 스킬적인 부분에 더해 플레이오프와 같은 큰 경기에서 주저없이 클러치 샷을 던질 수 있는 강한 멘탈리티까지 증명하며 그동안 여러 논란과 부침이 있던 가운데서도 애틀란타를 상징하는 에이스이자 프랜차이즈 스타로 자리 잡았는데요. 24-25 시즌 존 스타턴과 매직 존슨을 소환할 정도로 어시스트에 관해서 역대급 시즌을 보내고 있는 그의 커리어에 있어 가장 아쉬운 점이라면 아마도 드래프트 데이 트레이드 상대가 하필 루카 돈치치라는 점 때문일 것입니다. 2012년 드래프트에서 브래들리 빌과 데미안 릴라드를 거르고 마이클 키드, 길 크리스트를, 2014년 드래프트에서 잭 라빈을 거르고 노아 본레를, 2015년 드래프트에서 데빈 부커를 거르고 프랭크 카민스키를, 2017년 드래프트에서 도노반 미첼을 거르고 말릭 몽크를 지명하는 등 팬들을 뒷목 잡게 만들었던 샬럿의 이른바 소신픽들은 대부분 실패로 끝을 맺고 말았는데, 2018년 드래프트에서 마침내 그들은 계속된 실패의 역사를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당시 비록 전체 11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었지만 2018년 드래프트가 대형 유망주들이 대거 참가한 역대급 풍년으로 평가받는 드래프트였던 만큼 11순위에서도 충분히 재능 있는 선수들을 픽할 수 있다고 판단한 샬럿이 현실적으로 지명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장 주목한 선수가 있었으니 그는 바로 켄터키 대학 소속 캐나다 출신 가드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였습니다. 대학 입학 후 초반에는 벤치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던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는 212cm에 달하는 긴 윙스팬을 바탕으로 내외곽에서 뛰어난 마무리 능력을 자랑하며 곧바로 주전으로 도약했고, 시즌 평균 14.4득점, 4.1리바운드, 5.1어시스트를 기록, 1학년의 신분으로 SEC 토너먼트 MVP까지 차지하며 자신의 존재감을 NBA 스카우터들에게 과시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 같은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의 잠재력을 샬럿 역시 높게 평가하고 있었고, 마침 자신들의 차례인 11순위까지 여전히 그가 남아있자 샬럿은 주저없이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지명합니다.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 켐바 워커를 지명했던 2011년 이후 드디어 샬럿이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였던 그 순간 LA 클리퍼스가 샬럿을 향해 갑작스런 트레이드를 제안했고, 이를 추진한 인물은 바로 당시 LA 클리퍼스의 집행부 임원직을 맡고 있던 제리 웨스트였습니다. 길저스 알렉산더의 경기를 오랜 기간 지켜봐온 웨스트는 셰이가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에서 다른 선수들과는 다른 특별함을 발견했고, 그가 NBA에 데뷔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엄청난 선수가 될 것이라 웨스트는 확신하고 있었는데, LA 클리퍼스의 바로 앞순번이었던 샬럿이 그를 지명하자 자신들이 12순위로 선택한 마일스 브리지스와 함께 2020년과 2021년 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 2장이 포함된 조건으로 트레이드를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샬럿 팬들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안 돼를 외쳤을 해당 딜을 샬럿은 끝내 수락하고 말았고, 결국 22년 전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리그 최고 가드가 될 선수를 뽑아놓고도 가치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제리 웨스트에게 또다시 헌납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하지만 LA 클리퍼스 역시 해당 트레이드의 승자가 되지는 못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트레이드를 통해 어렵게 셰이 길저스 알렉산더를 품고 정확히 1년이 지난 2019년 여름, 클리퍼스가 구단 역사상 최악의 트레이드로 평가받는 딜을 통해 그를 너무 쉽게 떠나보내 버렸기 때문입니다.